되고 나면 이제 다다음 주 5월 마지막 주부터는 또 시험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시험 범위가 딱 그지, 대하랑 지금 부고랑 아니지, 대하만 다르고 진주여고하고 부고는 시험 범위가 시작하는 지점이 똑같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좀 나눠서 이제 진주여고하고 부고하고 그리고 이렇게 같이 좀 하고 대하는 따로 하고 또 이렇게 시간표에다 두 개니까 예전처럼 예전에는 월요일날 대화가 9시 하고 그랬는데 일단 뭐 똑같이 그렇게 다음 주 말고 다다음 주부터 5월 마지막 주부터는 학교끼리 나눠서 그렇게 합시다. 어지간하면 시간표를 두 개로 놓고 좀 너네 편하게 좀 그렇게 하고 싶은데 힘들 것 같아요. 시험 범위가 너무 다릅니다. 자, 일단 208번 이제 208번 문제를 얘들아 하나 208번, 209번 이 두 문제를 좀 아까 풀이를 했는데 지금 풀이를 할 건데 왜 이걸 하려고 하냐면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고 일단 얘들아 208번 절대값이 있네. 그죠? 절대값이 있네. 저거 어찌 한번 해볼까 싶어서. 그리고 생각보다 209번 같은 게 괜히 뭔가 이제 뭐가 되게 있어 보인단 말이야 문제가. 그래서 딱 이게 풀이할 때 좀 주저할 때가 있어서 쉬운 문제입니다. 둘 다 쉬운 문제니까 얘들아 하나 해보고 가자. 자, 이거 절대값이 나오면 그지? 얘들아 어느 단원의 수학 문제든 절대값이 나오면 풀어주면 돼. 절대값을 없애놓고 하면 됩니다. 나중에 수투에서 미분 적분이라는 것도 할 건데 얘들아 그때도 절대값 있으면 풀어놓고 하면 돼. 자, 그러니까 절대값을 없애는 애들 기준이 x 그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요 식이 0이 되는, 즉 이 문제에서는 x가 1이잖아. 1을 기준으로 이렇게 범위가 주어져 있으면 이 주어진 범위도 1을 기준으로 쪼개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된다. 자, 그럼 어쨌든 이렇게 쪼갰을 때 얘들아 0에서 2까지를 0에서 1까지와 1에서부터 다시 2까지로 쪼갰을 때 1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위의 범위는 1보다 작으니까 요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x-1이 음수일 거라서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고 밑에서는 어쨌든 x가 1보다 크니까 그냥 절대값이 없어지죠. 저렇게 이제 함수 만들어 놓고 이제 풀어 놓고 이제 그래프 그릴 거면 좌표만 넣자. x에 0 넣으면 0,1이고 그지? x에 1을 대입하면 1은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으니까 아무 때나 넣으면 됩니다. 똑같이 나올 겁니다. 1,0 나오고 2 대입하면 2는 밑에다 대입하면 2,1.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그래프를 그리자. 그래프 그리는 거 전혀 얘들아 이거 어려워할 필요 없이 0,1이라는 좌표만 이렇게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1,0, 2,1을 이렇게 우리가 찾아 놓은 요 점의 좌표들만 찍어 갖고 꺾은 선 그래프만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 이게 끝이다. 그래프를 그릴 때 얘들아 뭐 기울기가 어쩌고 y절편이 어쩌고 이렇게 얘기할 필요 전혀 없이 그냥 점만 따다닥 찍어서 따다닥 자르고 따다닥 그리면 된다. 자, 근데 이제 이게 끝이 아니고 문제는 확률을 구하래. 그치? 근데 어떤 확률이라면 x의 범위가 2분의 1부터 2분의 3까지. 자, 그럼 여기 2분의 1이 가로축 x축에서 2분의 1은 한 여기쯤 있겠지. 이제 뭐 요쯤 있을 거고 2분의 3은 여기 또 1하고 이 가운데쯤 있지 않겠나. 그죠? 요 확률을 구하시오. 이 확률을 구하시오. 이 넓이를 구하시오. 확률을 구하라는 건 곧 넓이를 구하란 말이니까 삼각형 넓이 구하면 된다 얘들아. 자, 이제 그럼 삼각형 넓이 구할 건데 요 가로 길이는 2분의 1부터 1까지니까 얘들아 이 가로 길이는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요 삼각형의 높이 요 높이는 그지? 이렇게 세로 길이를 얘들아 구해야 될 때는 y 좌표를 찾아야 되니까 y 좌표를 찾으려면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가 알고 싶어, 그지? 이게 근데 언제 y 좌표냐면 이렇게 쭉 내려와 보니까 x가 2분의 1일 때의 y 좌표니까 x 2분의 1은 요 부등식을 만족하니 여기다가 2분의 1 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계산하면 얘들아 y 값이 2분의 1이 나오니까 높이도 2분의 1이네. 그지? 가로 길이 2분의 1, 세로 길이 2분의 1 그러면 삼각형 넓이는 8분의 1. 근데 삼각형이 왼쪽도 있고 오른쪽도 있어. 딱 보니 똑같이 생겼네. 넓이 똑같겠네. 그지? 오른쪽 계산하기가 그냥 귀찮아서 그냥 얘기하는 건데
똑같이 나올 거니까 얘들아. 왼쪽도 4분의 1, 8분의 1, 오른쪽도 8분의 1. 그래서 답은 4분의 1이다. 전체 넓이는. 이러면 되겠지. 이거는 얘들아 뭐 각자 한번 해봐. 쉬운 문제입니다. 쉽게 생각하고 문제 풀어봐봐. 다음에 이거 209번. 자, 그래프 그리자. 그지? 자, 이렇게 밀도 함수 얘기가 나오고 그래프 그리면 이제 x에 0하고 이거는 2만 대입하면 된다. 0 대입하면 1이 나오고요. 2 대입하면 0이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 자, 이제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를 그릴 때는 얘들아 이거 x축 밑으로 이제 y가 음수인 부분의 그래프는 지금 생기면 안 되니까 3, 4분면하고 4, 4분면은 없이 그냥 1, 2, 4분면 위주로 그려도 됩니다. 자, 불편하면은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렸더니 이제 저렇게 됐어. 뭐 x 절편, y 절편이 1이고 2네. 그냥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냥 좌표를 찾은 겁니다. 여기 0하고 2를 넣어서. 자, 그래가지고 넓이가 확률이 4분의 3이래. 언제 확률이 x가 0부터 a일 때 0부터 a까지가 지금 내가 뭔 얘기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얘들아 a가 전체적으로 좀 오른쪽에 있을 거라. 봐봐. 왜냐면 이 확률이 4분의 3이잖아. 확률은 얘들아 전체 확률이 1인데 4분의 3이란 말은 꽤 크거든 사실. 저게 4분의 3이면 그러니까 a가 뭐 이거는 얘들아 표시는 하지 마세요. 나도 지울 겁니다. a가 여기 있으면 0부터 a까지 확률이 4분의 3이라는 게 이제 그림상으로 좀 성립이 안 되지 않냐. 상관은 없어. 저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문제풀이 할 때 상관은 없는데 좀 그지 좀 현실적으로 보면 조금 오른쪽에 있는 게 맞을 거다. 그래서 그 얘기가 하고 싶어서 조금 얘기를 하려 하다가 탁 기침이 났어. 자, 그럼 이제 요거 보자 얘들. 요 넓이가 이제 4분의 3이거든. 이제 0부터 a까지니까. 그러면 저거 사다리 꼴이잖아. 그지? 아랫변 더하기 윗변. 그리고 높이 a. 그지?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이거 아랫변 뭐 이걸 뭐 아랫변이라 보면 아랫변 그리고 윗변 더할 건데 이제 여기 이제 a일 때 요 길이는 얘들아 요 길이는 또 여기 a 값을 대입을 하면 됩니다. 여기다가 x 자리에. 항상 그래서 세로 길이가 알고 싶을 때는 그 세로 길이가 나올 때의 x 좌표를 이 문제에선 a지 대입을 해주면 된다. 자, 이게 요 길이가 얘들아 요겁니다. 요거 그죠? 요 길이가 요겁니다. 여기 그거 곱하기 높이 그리고 2분의 1 한 게 4분의 3이다. 확률이지. 저거 얘들아 풀이하면 된다. 저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거니까 쉽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2차 방정식 풀면 되니까 답은 내가 찾고. 자, 그리고 이거는 오늘 숙제로 좀 나갈 거거든. 여기 뒤에 있는 연습 문제는 아니다. 이게 아니고 참 저 뒤에 거 숙제 나고 이거는 참 지난 숙제여서 얘들 이거 하나만 하고 가자. 152번. 미안 말을 잘못했네. 저 뒤에 있습니다. 뒤에 연습 문제 숙제 나갈 거라서 이거는 숙제로 나갔던 거니까 혹시 좀 남았으면 꼭 자기 손으로 풀어보고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괜찮은데 152번 요거 하나 정도만 좀 풀어야지. 요거 조금 어렵다. 자, 152번은 얘들아 봐봐. 자, 여기 조건 가가 있지. 자, 조건 가를 먼저 좀 보면 저거 얘들아 저거 확통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이거 확통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근데 수원에서 삼각함수 그래프 하면은 이거 좀 많이 볼 건데 저게 y축 대칭을 의미하는 조건식이다. 이게 얘들아 y축 대칭. y축 대칭이 되는 삼각함수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y축 대칭이 되는 삼각함수는 코사인이었어, 그지? 코사인이 y축 대칭이 되고 사인과 탄젠트는 원점 대칭이 되죠. 그래서 원점 대칭이 되는 건 얘들아 이것도 그냥 보기만 하자. 내가 너도 지울 거야.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하나 더 붙어 있으면, 그지? 저렇게 되거나 혹은 뭐 당연히 얘들아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도 합니다. 요렇게 돼 있으면 이제 저거는 원점 대칭. 사인 탄젠트는 저런 특징을 가지죠. 그러니까 저게 이제 그거라는 게 이제 코사인이 이제 이것도 지울 거야. 자, 이게 이제 코사인은 이렇게 되고
근데 사인과 탄젠트는 이 각에 있는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가지, 그지? 요런 특징이 있었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서 잠깐 얘기를 하고, 자, 그리고 또 얘들아, 그리고 이것도 지우고, 이제 정규분포 얘기를 할 때 많이 쓰이는 이제 조건이 요거는 하나 좀 적어 놓자 얘들아. 요거는 x는 m이라는 이런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조건. 이게 이렇게 식이 쓰여져. 요렇게 쓰여집니다. 요렇게. x는 m이라는 어떤 이런 이제 뭐 그래프 한번 그려볼 건데 세로선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애들아 저런 조건은 x-m과 m-x와 m 플러스 x를 대입을 했을 때 똑같은 함수값을 가지면 됩니다. 저렇게 얘들아 저런 식이 나오면 x는 m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 자, 저게 이제 왜 그러냐면 얘들 이거 그래프를 하나 딱 보면은 봐봐. 이렇게 좌표 평면이 있어. 자, 근데 여기에 이제 x는 m이라는 걸 적당히 한 요쯤이라고 좀 가정을 합시다. 여기쯤이라고 x는 m이라고 가정을 하자. 그죠? 그럼 이쪽이 x축이 될 거고 원점이고 y축. 자, 이제 그럼 x는 m이라는 거의 대칭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 거냐면 왜 얘들아 이 식이 왜 요 식이 m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는 의미가 되냐면 이 식에 얘들아 요 x 자리에 들어있는 저걸 좀 보면 그죠? 저게 이제 m에서 x를 빼고 m에서 x를 빼고 m에다가 x를 더해서 이제 대입을 하는 거거든요. 얘들아 보면 이런 의미라 m에서 x를 빼니까 m에서 x만큼 왼쪽으로 요만큼 갔을 때 여기가 m-x일 거고 그리고 그 똑같은 x만큼 m에서 오른쪽으로 갔거든. 여기는 플러스니까 그럼 오른쪽으로 오면 여기가 이제 얘들아 여기가 m 플러스 x가 될 거야. 그지? m을 여기 한가운데 x m을 기준으로. 근데 이제 그런 m-x와 m을 왼쪽으로 그리고 m에서 오른쪽으로 똑같은 거리만큼 왼쪽 오른쪽으로 갔을 때 그 점을 얘들아 그 점을 대입을 하잖아. 이렇게 대입을 해서 y 값을 찾아보면 같은 값을 가진다는 거야. 그러면 그래프가 이제 이런 형태로 대칭이 되는 이제 그래프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제 저렇게 얘들아 저런 W 형태의 그래프도 예쁘게 곡선으로 한번 그려봐. 왜냐면 나중에 수투에서 미적분 이제 다항함수 미적분 공부를 하게 되면 이런 그래프를 그립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4차 함수 그래프 모양의 한 종류인데 그래서 이렇게 x는 m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그래프를 그리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좀 기억해 둘 만해. 이거 나중에 정규분포할 때 문제가 좀 어려울 때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저 알파벳을 하나하나 얘들아 기억하지 말고 m에서 x를 뺐을 때와 m에서 x를 더했을 때 함수값이 같더라. 그러면 그게 m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조건이다라는 거. 저 식 자체를 기억을 하나 해두자. 봅시다. 그래서 뭐 지금 얘기가 좀 길었는데 y축 대칭이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그 대칭성 요거 얘기가 하고 싶어서 좀 말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면 얘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되냐면 요 앞에 0이 요렇게 하나씩 0 플러스 x, 0 마이너스 x가 숨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제 이게 y축이라는 거 우리가 식으로 만들어 보면 x는 0이라고 이제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x는 0 대칭이라는 게 결국 0 마이너스 x, 0 플러스 x의 형태를 지금 가지고 있어서 저게 y축 x는 0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뭐 일단 이런저런 말이 좀 길었는데 결국은 하고 싶은 말이 가 조건이 y축 대칭이라는 거라 일단 요것만 확실히 지금 이 문제에서는 기억하고 문제 풀면 돼. 그러니까 요 식도 좀 기억해 놓고 자 그러면 이제 연속 확률 변수고 그리고 조건 가에 의해서 y축 대칭이 된다는 걸 알았어. 그러면 그래프를 하나 그릴 거거든. 그래프를 하나 그릴 건데 얘들아 다른 조건들 뭐 밑에 있는 조건 나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봐봐 딱 이것만 생각하면 돼.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래프를 그려야 되냐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그려야 돼. 그리고 밀도 함수를 그릴 거니까 x축 밑으로는 그리면 안 돼. 위쪽으로만 그려줘야 돼. 자 그리고 하나 더 그죠? x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고
자, 그리고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그래프를 그릴 거잖아. 그죠? 그러면 그래프 지금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 그럼 얘들아, 그냥 대충 그리면 돼. 이렇게 그냥 집 모양처럼. 나는 집 모양을 많이 그리는데, 뭐 이렇게 한 개 그리면 돼. 그럼 이렇게 한 개 그려놓고 생각하면 돼. 그래프를 나는 이게 싫어. 나는 요런 모양이 싫어. 이게 좋아. 이렇게 그려도 됩니다. 알겠지?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 진짜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냥 금방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한 개 그려놓고 그 다음에 조건 나를 이용해 보면 돼. 자, 조건 나를 보면, 얘들아, 조건 나를 보면, 자, 둘 다 확률이야. 좌변, 우변이 모두 확률인데, 좌변은 어떤 확률이냐면 2분의 3부터 2까지 확률이야. 그러면 여기에 이제 2가 있으니까, 얘들아, 2분의 3은 대략 그지? 한 요쯤 있지 않겠나, 그죠? 2분의 3. 요거고, 그죠? 요게 저 초록색이고, 그러면 파란색으로 이거를 그려보자. 이거를. 자, 이거는 얘들아 0부터 2분의 3까지 확률의 5배인데, 이제 지금 잘 보면 요 앞에 5가 하나 곱해져 있잖아. 0부터 2분의 3까지 확률의 5배인데, 그럼 요것만 5배는 나중에 하면 되니까 0부터 2분의 3까지 확률만 한번 찾아보면, 0부터 2분의 3까지 확률이면 여기 가운데 0이 지금 있을 거니까, 그러면 2분의 3까지 확률이면 얘들아 요거라 요거. 이제 요 부분이야, 요 부분. 그래, 저기 이제 좌변은 초록색, 그지? 내 그림상으로는 조그만한 거고, 그리고 우변은 파란색, 되게 넓은 영역을 지금 나타내고 있죠. 이렇게. 그럼 봐봐야 돼. 그러면 지금 이게 일부러 사실 내가 이렇게 집 모양을 그린 거기도 한데, 근데 나는 평소에도 집 모양을 그립니다. 근데 이게 이 그림이 말이 안 돼. 그림 이렇게 되면 사실 말은 안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됩니다. 왜 말이 안 되냐면, 그러니까 이 파란색 넓이를 얘들아 이걸 A라고 두고 초록색 넓이를 B라고 두면, 결국 얘들아 조건 나는 이런 등식인 거거든. 조건 나는 B는 5A다. 그지? 요 파란색 넓이를, 얘들아, 이 파란색 넓이를 A라고 두고 초록색 부분의 넓이를 B라고 두면, 확률이 곧 넓이니까, 확률에 대한 조건인데 그 확률은 곧 넓이니까 저걸 A, B라고 두면, 그지? 조건 나는 B는 여기서 요거는 그냥 초록색이잖아. B는 A의 5배야. 그래서 B는 5A야. 여기 5가 곱해져 있으니까. B는 5A란 말은 B가 훨씬 크다는 거잖아. 그지? A의 5배를 한 게 B니까 얘들아 제가 훨씬 크다는 건데, 우리 그림상으로는 B가 훨씬 작잖아. 그죠? 상관이 없다는 거라. 아무렇게나 그리면 돼. 그림이 안 맞네. 그러면 지우고 새로 그려야 되냐, 얘들아. 그게 전혀 아니고 그냥 하면 됩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B는 5A다, 얘들아. 저거밖에 식이 없는 거 아니냐. 하나 더 있지. 그지? 이거랑 우리는 하나 더 알 수 있는 게, 그래프가 지금 Y축 대칭이니까 얘들아 0의 오른쪽 부분 A랑 B를 더하면 전체 넓이의 절반 0.5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지? 확률 밀도 함수가 갖는 조건이 두 개야. 확률 밀도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두 개인데, 이렇게 X축 아래쪽으로 그래프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그래프를 그렸을 때 전체 넓이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을 때 이 전체 넓이가 1이 돼야 돼. 이 전체 넓이는 확률의 합 1이니까, 그래서 얘들아 이쪽 절반 A랑 B랑 더한 이제 여기 한가운데 Y축의 오른쪽 부분은 당연히 0.5지 않겠나. 그죠? 그래서 이것 두 식을 연립을 하면 AB가 나온다. 자, 그럼 AB는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이제 답이 이거네. 얘들아 2분의 3까지 확률이네. 절대값이 2분의 3보다 작을 확률이네. 그럼 저거는 절대값 풀어보면 X의 절대값이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 얘들아 이거 절대값을 풀어보면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X가 2분의 3까지 확률과 같잖아. 그죠? 요거니까 이건 얘들아, 이거는 가만히 보면, 이 그림을 좀 보면 얘들아,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2분의 3까지래. 그러면 요만큼이거든. 지금 내가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얘들아, 그지? 딱 여기 집의 가운데 부분이거든. 그지? 그러면 이게 일단 결론만 쓸게. 2A입니다. 2A 틀 거라서 2A다. 그래서 풀이를 마무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얘들아 이 정도 하고, 그죠? 이 문제는 좀 혹시 이해가 조금 어렵거나 하면 얘들아 좀 자기 손으로 한번 꼭 풀어봐봐. 그래프를 좀 그려가지고 풀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강의는 매번 올릴 테니 좀 참고해주면 좋겠고, 자 이제 지난번에 숙제 마지막 페이지가 여기였어. 여기 168쪽, 여기 214, 15, 16번 얘들아 요 세 문제는 좀 다 풀이를 하고 갑시다. 오늘 이제 정규분포 계산하는 거는 쉬우니까 요거 얘들아 좀 해놓고 가자. 자, 214번하고 215번은 이제 215번의 조건 가가 결국 214번 문제라고 볼 수 있거든. 이제 한번 보면, 자 214번에 정규분포가 나와 있어. 그러면 얘들아 그지 이렇게 뭐 조건이 있으면 일단 하나 그리자. 종 한 개 그려놓고 보자. 그리고 한 가운데가 평균 20. 자 이제 그러면 평균을 20이라는 게 이렇게 그래프상에서 그림상에서 이렇게 드러나는데 시그마 3이잖아. 표준 편차가 지금 여기 20 뒤에 3의 제곱이 붙어 있잖아, 그죠? 저 3은 그래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다, 얘들아. 그러니까 저 3이 그래프상에서 얘들아 의미를 가지려면 확률 변수가 하나 더 있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확률 변수 y는 어떤 정규분포를 따르냐면 평균은 똑같은데 시그마가 5야. 그러니까 시그마가 x보다 y가 조금 더 커. 그러면 얘들아, 그러면 y의 그래프는 평균은 똑같으니까 20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데 이렇게 될 거야. 그래프가 좀 안 예쁜데 무슨 소리가 하고 싶은 거냐면, 시그마가 커지면, 그지? x랑 비교해서 3하고 비교해서 y의 시그마가 5라서 더 크잖아, 그지? 그러면 그래프 높이가 낮아져, 그지? 그래프 높이가 낮아집니다. 왜냐면 이게 3포도가 커진 거니까 자료들이 양옆으로 퍼져버린 거라서 이제 모여있는 그 중심에 모여있는 경향이 줄어들고 퍼져버려서 높이가 낮아지고 양쪽 끄트머리 쪽이 더 높이가 높아지는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이게 이제 확률 변수에서 표준 편차가 이제 가지는 역할이고, 이제 제압비고, 그러니까 뭐 이것도 그냥 그 얘기 가고 싶은 거야. 20은 저기 그래프에서 드러나는데 3은 아무 그래프, 그냥 우리가 보는 그래프 상에서 역할을 하기 힘들다. 나중에 계산할 때 쓰인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요거 해보면 얘들아 29 이상 A 이하, 29는 당연히 20의 오른쪽이니까 이쪽에 있을 거고, 그 이상일 확률과 이 부분의 넓이와 확률은 넓이니까 A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A 왼쪽 부분의 확률, A 왼쪽 부분의 넓이가 똑같다, 그치? 그러면 A는 11이지. 저건 뭐 고민할 게 있나, 그죠? 20에서 오른쪽으로 9만큼 갔으니까 왼쪽으로 9만큼 가야 되겠네. 왜냐면 그래프가 평균에 대해서 딱 대칭이 되니까. 자, 그거랑 이제 같은 이유로 얘들아 215번의 조건 가. 자, 6의 왼쪽과 16의 오른쪽 부분의 넓이가 같더라. 확률이 같더라. 넓이가 같더라. 그러면 지금 평균이 안 나와 있어. 그럼 가운데 M이라고 해야지 뭐. 자, 그러면 16의 오른쪽 부분과 그리고 6의 왼쪽 부분의 넓이가 같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얘들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M이라는 게, 그지? M은 6하고 16의 한 가운데니까 평균이니까 11이다. 이렇게 우린 유추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이거를 얘들아 조건 가를 이렇게 주기도 한다는 거야. 아까 얘기한 대로 조건 가를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확률 밀도 함수 f가 갖는 조건이 이제 11 마이너스 뭐 x, f가 11 플러스 x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얘들아 갑자기 조건 가에서, 그지? f 확률 밀도 함수를 f라고 하고 확률 밀도 함수 f가 갖는 특징이 11 마이너스 x, 11 플러스 x라고 하잖아, 그지? 그러면 이걸 보고 우리는 x는 11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걸 눈치를 채야 되고, 그러면 이거 정규분포의 밀도 함수가 대칭이 되는 순간은 평균이다. 그래서 평균이 11이라는 걸 유추를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대칭성을 줄 때가 있어. 그럼 대칭성을 줬단 말은 평균을 준 겁니다. 평균을.
자, 이제 그 다음에 이거 조건 나는 애들, 나에서는 분산을 주네. 근데 이렇게 확률 변수에다가 9분의 1이 곱해져 있으니까 분산이 갖는 특징은 그 곱해진 숫자의 제곱으로 영향을 받더라. 이게 1이라서 Vx는 81입니다. Vx가 81이라는 건 얘들아, 그것의 양의 제곱근이 시그마는 이제 9라는 거고, 그래서 문제가 원하는 시그마도 9입니다. 평균과 시그마를 다 구했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갈 때 얘들아 쓰이는 거는 이거지. 이거 뭐 다 알고 있을 거지만 한번 쓰면 평균은 그대로 얘들아, 그대로 여기 딱 여기에만 딱 이가 걸리고, 더하기 빼기 모두 다 곱하기까지 영향을 받는다면 분산은 더하기 빼기 하고는 관계없는 3포도입니다. 그런데 곱해진 개수의 제곱으로 V죠. 개수의 제곱으로 이렇게 커지는 영향을 받더라. 그걸 이용을 해서 요 9분의 1이 제곱이 된 거죠. 그죠? 9분의 1의 제곱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216번 마지막으로, 자, 이거 하고 오늘 진도 나갑시다. 216번은 이건 얘들 혹시 교과서에도 있고, 요 문제는 없는 문제집이 없을 거야. 아마 그 문제집마다 다 있어. 그래서 시험에서 만나기는, 시험으로 출제가 되기는 힘든 문제지 않을까. 오히려 너무 흔해서. 근데 이게 이제 뭐 나도 풀이할 거지만 얘들아, 왜 그지 그렇게 흔한 문제를 책들이 마다마다 교과서도 포함해서 다 이걸 언급을 하냐면, 이 문제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정규분포의 대칭성을 충분히 이해했냐, 그거를 얘들아 확인할 수 있는 문제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이 문제는 하나 풀어보고 갑시다. 자, 자, 확률이 최대가 되래, 그지? 어떤 범위에서 k-3부터 k 플러스 1까지의 확률이 최대가 되래. 요런 이제 그 특징을 갖는 문제인데, 여기에서는 얘들아 범위가 k-3, k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얘들아, 요 주어진 범위의 길이가, x 범위의 길이가 4라는 걸 요 문제는 초점을 맞춰가지고 4라는 거에 얘들아, 그지?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플러스 1을 마이너스 3이니까 길이는 4죠. 자, 그럼 이제 정규분포가 있으니까 또 하나 종 모양 하나 그려보자. 이렇게, 그죠? 가운데 이렇게 해서 꼭 그래프가 가로축이 짧아. 32. 자, 이제 그러면 여기 x의 범위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범위 길이가 4거든. 그러면 4만큼 범위를 잡아가지고 움직여보자. 그게 이제 한번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얘들아, 여기하고 여기까지 요만큼 요 가로 길이의 범위가 4야. 그러면 이제 요 축을, 이 범위를, 이 가로 범위를 이렇게 옮겨 보자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 가로와 요 4만큼 딱 지금 벌어져 있잖아. 이거를 좁히거나 늘릴 수 없어. 지금 전체 길이가 4니까 그걸 그대로 얘들아, 저 가로축을 그대로 옮겨 보자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 초록색이 여기 있을 때 넓이는 확률은 요 정도 될 거고, 그럼 얘를 조금 옮기면 얘들아, 조금 옮기면 한 이렇게 약간 더 오른쪽으로 옮기면, 좀 겹치게 그릴게. 조금 옮기면 한 요 정도로 옮겨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럼 이번엔 여기서부터 요까지 길이가 이제 4인 거지. 요 길이가 4인 거지. 이만큼 4를 유지한 채로 조금 오른쪽으로 옮겼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파란색 부분의 넓이, 즉 파란색 부분의 확률이 되니까, 얘가 지금 초록색보다 파란색 부분의 넓이가 당연히 더 커. 그지? 그게 뭐 제 아무리 곡선이라 그래도, 그지? 뭐 넓이 당연히 크잖아. 그지? 영역이 더 넓잖아. 그러면 얘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 넓이가 조금씩 그래프가 계속 조금 증가하니까 커질 텐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직관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얘가 넓이가 제일 넓어지려면 높이가 가장 높은, 이제 32를 기준으로 딱 똑같은 만큼 딱 그 전체 길이의 딱 반씩 왼쪽 오른쪽으로 딱 벌어진 범위라면 제일 넓지 않겠나,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게 답인가. 그래서 따라서 얘들은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이렇게 되면 된다. 32를 기준으로 이제 전체 길이는 얘들아 전체 그 길이는 4가 돼야 되니까 미안 32가 아니죠. x죠. x가 30부터 34까지 요게 제대다. 우리는 이거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32를 기준으로 좌우로 이만큼씩 이제 전체 길이가 4니까 좌우로 이만큼씩 찾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딱 이렇게 되면 얘들은 넓이가 제일 높지 않겠나, 그죠?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32, 뭐였지, 범위가? K-3이거나, 혹은 34가 뭐 K 더하기 1이다. 이 둘 중에 하나만 풀면, 얘들아, 둘 중에 하나만 풀면 답이 33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랑 얘랑 같거나 아니면 34랑 K 더하기 1이 같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됩니다. 어차피 똑같이 나올 겁니다. 요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숙제였고, 얘들아, 이거 216번 한번 고민 한번 해봐. 뭐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닐 텐데, 그래도 어떤 대칭성을 생각해 보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이긴 하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할 거는 이제 이거다. 정규분포의 표준화, 표준 정규분포.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뭐 이게 중요하다는 게 이걸 가지고 우리는 확률 계산을 직접 할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오늘의 메인이긴 합니다. 오늘의 메인뿐만 아니고 사실은 이게 확통 전반적으로 봐도 이게 메인이긴 해. 자, 해보자. 자, 표준 정규분포라고 하고 얘들아, 그지? 기호로 저렇게 쓴다라고 돼 있어야지. 빈칸엔 이걸 좀 쓸까? 자, 평균이 0이고, 그리고 표준 편차가 1인. 자,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그러한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라 하고, 기호로는 당연히 얘들아 평균이 0이고 시그마가 1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제?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뭐 밀도 함수식 자체는 뭐 고민할 필요가 없고, 그지? 이거 똑같아. 이제 확률이 곧 넓이다. 확률이 곧 넓이다. 그래서 이제 확률을 구할 거는 넓이를 구하면 된다. 그럼 얘들아, 넓이를 구하면 확률을 구하려면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곡선으로 이루어진 넓이, 그치? 나머지는 다 반듯반듯한데 위에 그래프가 곡선이니까 우리는 저 넓이 못 구하거든, 그치? 저 넓이 우리가 지금 구할 필요가 없거든, 그치? 구하는 거를 가르쳐 주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얘들아, 이렇게 다 계산이 돼 있다. 그래서 계산을 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딱 그 전형적인 풀이 흐름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얘들아, 뭐 이렇게 6번까지 뭐 쫙 적어놨잖아, 그죠? 이거 외울 필요 전혀 없고, 그냥 밑에 그림들, 뭐 이게 3번의 상황이 어떻고 막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한번 그냥 그지 뭐 공부하다가 그저 잠오면 한번 보면 좋고, 외워서 할 필요는 전혀 없고 그냥 보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무식하고, 대신 1번에 저 빈칸을 한번 채워보자. 자, 0의 왼쪽이거나 0의 오른쪽이면 0의 왼쪽이거나 0의 오른쪽이면 위에 그래프를 빌리면 0의 왼쪽은 요만큼이고, 그지? 0의 오른쪽은 반대편이고 0.5입니다. 전체 확률이 1이라는 거는 변하지 않거든, 그지? 그러니까 가운데를 기준으로 딱 반띵하면 0.5지. 밑에 거는 그냥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0.5라는 게 다 이 의미입니다. 요 0.5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4번 같은 영역의 넓이를 구할 거면 0.5에다가 이 부분을 더하면 된다는 거고, 5번 같은 영역의 넓이를 구할 거면 요만큼에서 여기 흰 부분을 빼면 된다는 거고, 그치? 그래서 이제 그렇게 넓이는 다 주니까 써먹으면 된다. 자, 이제 그리고 중요한 게 또 이거다. 그러면 모든 정규분포가 다 0이고 1인, 그제 시그마가 1이고 평균이 0인 정규분포는 아니야, 그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다 n, 평균이 m이고 시그마가 이제 이렇게 주는데, 그러면 이거를 0, 그 평균이 0이고 시그마가 1인 걸로 그제 이렇게 바꾸는 것을 우리는 표준화라고 하고, 그 바꾸는 과정을
바꾸는 과정을 이렇게 좀 요걸로 바꾸면 돼. 요걸로. 그래서 위에 빈칸에다가 한번 적어보면 Z는 그 확률 변수 X에서 그것의 평균을 빼고 그리고 시그마로 한번 나눠주면 돼. 그러니까 평균하고 시그마는 문제가 줄 거니까 그 평균을 빼고 시그마로 나눠주면 원래 X에서 평균을 빼고 시그마로 나눠주면 Z로 바뀐다. Z로 바뀌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표준화라고 합니다. 해보자. 이거 우리 또 처음에 진도 나갈 때 했던 거라서 얘들 하다 보면 또 금방 한다. 그러니까 보면 여기 17번 얘들아 여기 보면 이거 있잖아. 이 표가 있잖아. 그죠? 이 표가 있으면 무조건 하고 가. 뭐 이게 모의고사든 수능이든 내신이든 내신은 뭐 범위가 들어가야 나오겠지만 이 표가 있으면 얘들아 조금 고민해야 될 수도 있지만 절대 어려운 문제 아닐 겁니다. 반드시 풀 수 있는 문제일 거니까 꼭 풀고 가는 습관을 들여놓자. 해보자. 자, 이게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P를 구하라 그러면 얘들아 다른 거 없어. 그죠? Z로 바꿔야 돼. 지금 X는 평균이 40이고 그리고 표준 편차가 10인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그러면 그런 그 X가 25 이상 40 이하일 확률이라면 이거를 Z로 바꿔줘야 돼. 그치? Z로 바꿔줘서 계산을 할 겁니다. 자, Z로 바꾸는 과정은 그 X값 25에서 평균을 빼고 여기 평균 40을 빼고 그리고 표준 편차 시그마로 나눠주자. 요게 Z로 바꾸는 과정. 자, 그럼 25는 바꿨잖아. 이렇게. 그러면 40도 바꿔야지. 40은 똑같이 얘들아 40에서 평균 40을 빼고 시그마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치? 그래서 이제 계산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 결국 남는 게 이제 P가 마이너스 1.5부터 0까지의 이제 확률이다. 넓이다. P가 확률이 넓이니까. 자, 이제 그러면 이렇게 Z의 범위를 찾았으면 이제 정규분포를 하나 그리자. 이렇게 Z의 정규분포를 하나 그리면 한가운데는 0이고 이렇게 딱 해놓고 얘들아 평균 딱 가운데 잡아놓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부터 0까지야. 그럼 마이너스 1.5가 여기 있을 거 아닌가, 그죠? 마이너스 1.5부터 0까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놓고 나서 표를 보자. 표를 보면, 자, 표는 얘들아, 그죠? 0부터 Z까지. 그래서 0부터 Z까지니까 여기 나오는 다 양수값들을 주잖아. 그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얘들아, 0부터 1.5까지 확률이 433이라, 그지? 그래서 이거, 똑같이 얘들아, 4332가 되는 게, 이제 1.5까지의 확률과 넓이와 마이너스 1.5부터 0까지의 넓이는 똑같을 거야. 대칭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는 0의 왼쪽 부분의 넓이긴 하지만, 근데 문제가 알려주기는 이쪽을 알려준 거거든? 이쪽을 433이라고 알려줬어. 그럼 그거를 우리는 대칭성을 이용을 하면, 계산할 수 있다. 2번도 해볼까? 그죠? 60 이상이네? 그러면 2번은 얘들아, 이게 이제 X가 60 이상이니까, Z로 바꿔야지. Z로 바꾸면 60에서 평균 40을 빼고 표준 편차 10으로 나누면 Z가 결국 2 이상이라는 결과야. 그러면 2 이상이니까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쯤 2가 있으면 이 오른쪽 부분의 넓이, 이 조그마한 부분 저거 넓이를 구하라는 거거든. 그지? 그러면 얘들아 이거는 이렇게 접근해야지 뭐, 그지? 우리는 2까지가 477이야. 그러니까 0부터 여기 2까지가 0.477이니까 이만큼이 얘들아 477이니까 이만큼의 넓이가, 그러면 이 문제의 답은 0.5에서 오른쪽 절반 0.5에서 0부터 2까지 477이만큼을 빼주면 되겠네. 그래서 0.028 이렇게 필수를 해줄 수 있겠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다. 얘들아 좀 오랜만이라서 뭔가 싶을 수 있으면 자기 손으로 한번 그려보면서 조금만 고민을 해보면 쉽게, 그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들아, 이 뒤에 건 조금 어려운데, 이 뒤에 건 조금 어려운데, 그래요. 보자. 일단 필수예제 18번 얘들아 보면 지금 세 가지 조금 활용 유형이 나오거든. 한번 보자. 자, 일단 뭐 다른 거 없어 얘들아. 뭐 정기분포를 따르고, 그리고 요 조건이 있잖아. 얘를 그지 문제를 풀려면 z로 바꿔야 돼. 저게 그지 뭐 x 그 자체로 놓고 얘들아 풀 수 없고요. 우리가 넓이 계산이 힘드니까 z로 바꿔야 됩니다. 바꾸면 돼. 그치? k에서 그러니까 여기 x 값에서 x의 평균 50을 빼고 표준 편차 5로 나눠주고 이렇게 됐지 뭐 그지? 그래서 z로 바꿔보니까 그지 5분의 k-50 이상일 확률이 0.0013 되게 작네 그지? 자 그럼 이 숫자를 보면 0013이라는 숫자를 보면 우리 요 표에서 4987이랑 짝이 된다는 눈치를 이제 조금 있으면 생길 겁니다 그죠? 둘이 더하면 0.5 아니가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값 3413, 477이 4987 중에서는 이제 0.0013하고 짝이 되는 거는 4987이다. 그래프 하나 그려보자. 이렇게 종 모양을 하나 그려서 자, 저 분수값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저게 이제 5분의 k-50인데 그거에 얘들아 오른쪽 부분의 확률이 이거 아니까 쪼매난 거 이거 아니까 0.0013 그러면 0에서부터 그지? 0에서부터 여기 요까지 요만큼의 얘들아 요만큼의 넓이는 뺄셈을 해보면 4987이 될 거거든 그지? 0.4987이 될 거거든 왜냐면 0의 오른쪽 절반은 0.5니까 그래서 얘들아 그래서 요 값이 4987에 해당하는 z값 여기가 5분의 k-50이 3이 돼야 된다는 거라 그래서 뭐 풀이는 k는 65다 그래서 봐 이렇게 문제를 풀려면 이렇게 z로 바꾸고 x를 z로 이렇게 바꿔놓고 그러면 그 z에 대한 이런 그래프를 하나 이렇게 그려보는 거지 그치? 자 그려봤더니 이제 k-50이라는 값 오른쪽이 0013 요거밖에 안돼 근데 그래서 오른쪽 부분에 이제 이런 부분의 넓이를 준 게 아니고 항상 얘들아 요 표는 0부터 어디까지 이 가운데 평균을 기준으로 평균부터 어디까지의 넓이를 지금 여기는 준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쪽 부분이 4987이면 여기가 3이 돼야 되겠다 4987에 해당하는 숫자가 지금 z가 3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3이다 답은 65다 뭐 그렇게 이제 풀이가 이어집니다 천천히 한번 해보면 됩니다 이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니니까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 자 19번 자 19번은 얘들아 뭘 물어보냐면 19번은 퍼센트를 우선 물어봐 그지? 몇 퍼센트인지 물어보네 그러면 얘들아 퍼센트 계산은 하면 돼 퍼센트는 비율이잖아 퍼센트는 비율인데 그 비율을 나타내는 방법이 100을 곱해가지고 나타내거든 그래서 단위가 퍼센트 저 동그라미 두 개를 쓰잖아 그러니까 퍼센트를 물어보면 확률을 그 비율이라는 게 얘들아 그지? 뭐 전체 뭐 1000명 중에서 이제 1000명 중에 뭐 남자가 400명이야. 그러면 남자의 비율이 1000분의 40이잖아. 그러면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내가 그 1000명 중에 한 명을 골랐을 때 그 사람이 남자가 될 확률이 전체 인원 중에 남자의 비율과 같을 거거든. 그래서 이게 비율과 확률은 한 명을 고른다라고 고르는 시행을 생각해 보면 그 어떤 그 인원 어떤 구성 안에서 특정 인원의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인원의 비율과 확률은 같은 값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퍼센트를 구하라 그러면 얘들아 퍼센트를 구하라 그러면 일단 우선 확률을 계산해. 확률을 계산을 한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됩니다. 퍼센트 정의가 그렇잖아요. 그치? 비율에다가 100을 곱하는 게 이제 그 퍼센트니까 퍼센트의 뜻이 정의니까 그럼 뭐 그 비율이고 여기서는 확률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확률 곱하기 100을 하면 된다. 해보자.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얘들아 키에 대한 문제니까 x를 이제 키라고 합시다. 학생 키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그러면 이 확률 변수 x는 어떤 정규 분포를 따르냐면 164에 평균이 164에 시그마가 5인 이제 그런 정규 분포를 따른대. 이제 여기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 1번에서 말하는 게 이제 170 이상인 이제 학생을 물어보니까 확률을 구해야 된다. P를 구해야 된다. 학생 키가 170 이상이다. 이런 부등식을 우리는 조건에 맞는 부등식을 세울 수 있고 그것에 지금 확률이 결국 필요한 상황이니까 P를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거 Z로 바꿔. 그지? 확률 계산을 하려면 Z로 바꿔야 되거든. 170에서 평균 164를 빼고 시그마 5로 나누고 그럼 얘들아 이게 분수 계산해 보면 6이니까 나누면 1.2가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확률이 1.21 이상일 그 Z가 1.21 이상일 확률이다. 그러면 또 그래프를 살짝 한 개 그리자. 예쁘게 종을 하나 그리고 가운데 0이고 1.2 이상 확률이니까 1.2 오른쪽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1.2니까 얘들아 그럼 여기에서 이거는 0.5에서 1.2까지를 빼면 돼. 그치?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치? 0.5에서 요만큼 0.5에서 전체의 절반 0.5에서 여기 1.2까지를 빼면 되니까 오른쪽 절반에서 1.2까지 0.3849를 뺍시다. 0.1151이다. 확률은 0.1151이고 얘들아 확률이 0.1151이니까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 문제가 퍼센트를 묻잖아. 그러면 답은 이게 시험 문제면 답은 11.51%라고 적어줘야 됩니다. 문제가 퍼센트를 원하니까 그치? 확률을 구했으면 거기서 끝이 아니고 100을 곱하는 게 퍼센트다. 그래서 100 곱하면 된다 확률에다가 자 2번은 이제 퍼센트가 아니고 학생 수를 묻네. 이제 전체 일단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학생 수를 묻네. 그래도 확률을 일단 계산을 하자 얘들아. 조금만 키워서 어떤 확률이라면 160 이상 자 키가 160 이상 x가 160 이상 170 이하일 학생이 몇 명이냐. 그럼 일단 확률을 구한 다음에 그 확률을 갖고 학생 수를 구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확률을 우선 구하려면 Z로 바꿔야 됩니다. 평균을 빼고 시그마로 나누고 Z 평균을 빼고 시그마로 나누고 그러면 이게 얘들아 마이너스 0.8 이상 1.2 이하가 되더라. 그러니까 160에서 170 사이인 확률이 Z값 기준으로 마이너스 0.8부터 1.2까지래. 그러면 마이너스 0.8부터 1.2까지니까 한 요만큼의 그 구간이 될 거다. 그러면 넓이를 항상 얘들아 가운데 0을 기준으로 이제 왼쪽 오른쪽 이렇게 양쪽으로 뻗어 있으면 그치? 따로따로 계산해서 하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 0.8부터 0까지. 그치? 마이너스 0.8부터 0까지의 확률은 당연히 얘들아, 당연히 위에 표를 보면 그치? 마이너스는 없지만 우리는 대칭성을 이용을 하면 0.8까지의 확률을 이용을 하면 되니까 2881이고.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부분의 확률은 0부터 1.2까지 오른쪽 부분의 확률은 3849였잖아, 아까.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얘들아 0, 3, 7, 6 그치? 2881과 3849를 더하면 6730이 나오네. 이거는 뭐 덧셈 하면 안 되나 그지? 그러니까 지금 확률을 구하는 거는 여기까지는 얘들아 그냥 늘 하는 거야. 이렇게 x에 대한 그치? 범위를 만들고 저 식을 만들고 그 다음에 z로 바꾸고 그러면 그래프 그려서 표 보고 골라주면 됩니다. 자, 확률은 그래서 6730인데 이게 얘들아 그럼 답은 뭐냐면 673명이야. 지금 이 문제가 원하는 건 학생 수잖아. 자, 그러면 이번에는 왜 얘들아 저기다 결과적으로 1000을 곱한 것과 같게 지금 답이 나왔냐면 전체 학생이
문제 제일 처음 보면 1000명이야. 그지? 그러니까 학생 수를, 전체 학생 수가 지금 1000명이니까. 그지? 그러면 확률이란 게 어떤 확률로 받아들이면 되냐면, 우리가 한 명을 골랐을 때 160에서 170 사이일 확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결국 비율이 확률이고, 그지? 한 명을 고르니까 B가 곧 확률일 거고, 그러면 그걸 좀 거꾸로 생각해 보면 여기다가 전체 학생 수 1000을 곱해주면, 그렇지? 그러면 어떤 그 조건에 만족하는 사람 수, 그런 걸 우리는 도수라고 부릅니다. 도수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얘들아, 퍼센트를 물어보면 확률에다가 100을 곱하고, 전체 어떤 그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수 혹은 물건의 개수를 물어보면 확률에다가 전체 개수를, 전체 사람 수 또는 전체 물건의 개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확률을 구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도수를 묻거나 퍼센트를 물을 때. 자,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고 우리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그냥 달아서 할까? 빨리 하고 마치게. 자, 이 문제는 얘들아 조금 어렵긴 해. 뭐 요거는 조금 좀 고민해 볼 만한 문제이기는 해. 그래도 수원수 2 뭐 이런 거에 비해서는 안 어렵다. 그래도 확통은 기본적으로 이제 특히 이거 통계 부분은 얘들아 어렵다 해도 그런 것들보다는 좀 낫다. 그래서 좀 편하게 생각하자. 자, 일단 문제를 읽어봅시다. 얘들아, 320명을 뽑을 건데 2000명이 응시를 했어. 그지? 그러면 이제 근데 그 응시자들의 점수가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우리는 일단 여기서 X를 응시자들 점수라고 합시다. 응시자 점수를 X라고 두면 X는 어떤 정규 분포를 따르냐면 평균이 450점에 시그마가 75점인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른대. 자, 그리고 이제 합격자 최저 점수를 물어보니까 여기에 K를 그제 최저 점수라고 합시다. 합격자의 합격 최저 점수. 합격자 최저 점수라고 하자. 뭐 흔히 말하는 우리 커트라인이죠. 그죠? 그러면 합격이 되려면, 그제? 내가 이 시험에서, 그 입사 시험에서 얘들아 합격이 되려면, 그치? 결국은 이 소리지 않겠나? 이렇게 정의를 좀 해두면, 합격이 되려면 점수가 최저 점수보다 이상이 돼야 되잖아. 그치? 이게 합격할 조건이지 않겠나? 그제? 응시자들의 점수가, 그치? 합격의 최저 점수보다 얘들아 이상이 돼야, 그 최저 점수 이상이 되어야 지금 합격이 될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가 이제 합격할 조건인데 이것의 확률을 구하자는 거야. 그치? 이것의 확률. 그럼 얘들아, 저렇게 지금 내가 지금 합격할 조건에다가, 이렇게 합격할 조건에다가 확률에 해당하는 P를 이렇게 뒤집어 씌워버리면, 요게 합격자를 선택할 확률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까? 전체 응시자 2000명 중에서 한 명을 골랐을 때 그 사람이 합격자일 확률을 의미하는 부등식이 될 거다. 이게 그런 확률이 될 거다. 그러니까 근데 한 명을 골랐을 때 그게 합격자가 되려면 2000명 중에 320명이 지금 합격을 했으니까. 그치? 저런 식으로 우리는 저런 방정식 하나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봐봐. 합격을 한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가 될 거거든. 그치? 점수가 최저 점수 이상이다. 커트라인 이상이다. 그럴 확률이라면 전체 2000명 중에서 320명의 어떤 합격자 비율이니까, 그치? 2000명 중에서 한 명을 골랐을 때 그게 합격자일 확률을 의미하는 거라서 2000분의 320으로 이런 등식 하나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식만 세우고 나면 이제 풀이는 하면 되지, 얘들아. 이거 이제 풀면 되지. 풀이를 한다는 게 이제 계산을 한다는 의미일 거니까 Z로 바꾸자. K에서 평균 450을 빼고 시그마 75로 나눠주면, 이제 이거 320하고 2000은 약분을 좀 하면 얘들아, 이게 4로 약분하면 48, 32, 50이니까 0.16. 그러니까 Z가 저 분수 이상일 확률이 0.16이야. 약분을 한 겁니다. 그럼 그래야지 뭐. 이렇게 그리면
뭔지 모르겠지만 75분의 K-450이 오른쪽 부분의 확률이 전체 2000명 중에 320명 합격자 약분하면 0.16, 그지? 이렇게 되더라.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용을 해야지. 여기에 조건이 있어. 0부터 1까지의 확률이 0.34래. 그러면 얘들아, 요 부분, 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0.16이니까 이제 여기에 이쪽 부분이 지금 0.34가 될 수밖에 없거든. 그치? 전체 넓이가 0.5잖아. 1이니까 그것의 반이면 0.5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요 1이 요 분수 값이 돼야 된다는 거라.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가 3, 4니까 0부터 요 선까지가 지금 3, 4니까 여기가 이 값이 1이다. 그래서 K는 525점이다.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는 거듭 말하지만 얘들아, 요렇게 그지? 좀 세팅을 하고 요거를 한번 좀 생각 한번 해봐. 요 식을 그지? 합격할 확률이 합격자의 비율과 같다. 그지? 합격이 될 확률이 한 명을 골랐을 때 합격자를 고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쭉 얘들아, 아까 내가 얘기를 잘못했는데 이거 숙제로 나갈 거거든. 이거 숙제로 나갈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렇게 하면 지난주에 줬던 그 프린트는 마무리되고 이제 마지막 프린트입니다. 그 앞에 제일 앞에 얘들아 6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 그게 이제 마지막 프린트인데, 그래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한 번에 쭉 다 그냥 같이 줬으면 깔끔하고 좋았을 텐데 내가 미루다 보니까 그날 수업할 것만 만들고 그래가지고 얘들아 좀 쪼가리 됐는데, 일단 이제는 끝났습니다. 이제 그래서 얘들아 이제 좀 쉬었다가 한 5분만 쉬었다가 이거 여기 문제 딱 두 문제만 풀고 마무리를 하자. 조금만 쉬었다. 자, 이제 마지막은 이항분포랑 정비분포 사이의 관계인데, 관계라는 게 약간 함수 그런 것처럼 얘들아 어떤 이 둘 사이에 우리가 함수가 뭐 일종의 관계라서 이거는 그냥 쓰기만 할게. 보지는 말고 쓰지는 말고 보기만 하세요. 이렇게 돼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함수잖아. 1차 함수잖아. 그럼 x를 알면 y도 나오지, 그죠? x가 3이면 y가 7로 나오고, 그럼 거꾸로 y를 알면 y가 2다. 그러면 이제 x가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런데 보통 게 함수 관계라는 게 왔다 갔다가 다 되는 건데, 여기는 좀 일방적인 관계입니다. 이항분포하고 정규분포 사이에서 얘들아,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꿔서 계산을 할 거라. 이항분포를 그대로 놓고 계산해도 돼. 그대로 놓고 해도 되는데, 그거를 얘들아 정규분포로 바꿔서 하는 이제 그러한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왜 바꾸냐면 얘들아 보면은 이런 것 때문에 그래. 이 예제를 내가 지우지 않고 막 이런 그래프도 그냥 그대로 살려둔 게, 이거 한번 볼래? 이 예제 한번 봐봐 얘들아. 주사위를 720번 던져. 엄청 많이 던지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겁나 던져가지고 720번 던져가지고 얘들아 그 6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100번에서 130회 이하, 100번 100회 이상 130회 이하일 이제 그러한 확률을 한번 계산해 볼래? 이걸 만약에 우리한테 시키잖아, 얘들아. 그러면 뭘 계산을 해야 되냐면 이거 계산을 해야 돼. 이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 여기 중간에 지금 나와 있는 얘들아 이 부분 계산을 해야 되거든. 이거 하나만 뜯어보자. 이거 한 개만 뜯어보자. 720번 중에 101번 성공한 거야. 6의 눈이 나온 거야, 101번. 그러면 6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얘들아 6분의 1이잖아. 주사위 눈이니까. 그러면 6의 눈이 101번 나왔고, 그럼 6의 눈이 안 나오는 게 얘들아 확률이 6분의 5인데, 그거는 우리가 619번 그렇게 돼야 돼. 안 나와야 되잖아. 저거 계산 못 하는 거라. 저거 어떻게 계산할 거라, 그죠? 그치? 619번 그 6분의 5를 곱해야 되고, 720시 101도 해야 되고, 600을 결국은 6을 720번 제곱해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거든. 이거는 계산 못하는 거라, 그죠? 이거는 기계한테 시켜도 기계도 싫다 할 정도로 계산이 이상한데, 그래 하나면 뭐 죽을 때까지 한번 하겠지, 그치? 하나는 못지 하겠는데, 그치? 근데 그게
얘들아 100번에서 130회 이하니까 100번, 101번, 102번, 103번 주르륵 130번까지 31가지 계산을 해야 되는 거라. 이거는 이제 안 되는 거거든. 이거는. 근데 이걸 얘들아 이거를 알고 싶으면 이 확률이 얼마인지 좀 그지? 이거 좀 추정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할 수는 있어. 그러니까 확률의 횟수가 100번에서 130번 이하니까 이걸 분명히 이건 얘들아 이항분포거든 정규분포가 아니거든. 근데 이항분포에서 이렇게 얘들아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면 충분이라는 말도 참 수학적이지 못한데 이렇게 좀 적당히 좀 크면 이게 이항분포로 이항분포가 얘들아 이렇게 정규분포로 이항분포는 이렇게 n이 충분히 크면 근사적으로 대충 정규분포를 따라. 근데 이게 근사적이라는 게 아니라 저게 이제 내가 대충이라는 표현으로 얘기하면 좀 적절치 못한데 그것도 그러니까 근사적이라는 게 되게 비슷합니다. 되게 아주 비슷해. 이게 720번 정도면 얘들아 그 확률이 지금 이거 이렇게 쭉 정규분포로 계산을 해서 8185가 나왔잖아, 그죠? 아마 이거랑 실제 이거 정말로 누군가가 실제 계산해보면 이거랑 실제 값이랑 8185는 아마 소수점 한 4자리 정도까지는 똑같이 나올 거야. 실제로 정말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봐. 이제 결론은 이거라.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이런 이항분포는 이렇게 여기서 보면 n이 충분히 크면 뭐가 되냐면 정규분포가 됩니다. 근데 어떤 정규분포를 따르냐면 얘들아 정규분포는 이제 이렇게 일단 써놓을게. NP와 일단 이렇게 써놓을게. 자, 그럼 밑에서 한 번 더 쓸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래서 이렇게 이제 n이 충분히 크면 여기 n이 충분히 크면 얘들아 이거는 이 이항분포는 어떻게 바뀌냐면 정규분포. 근데 평균은 둘이 곱한 거 그리고 분사는 둘이 곱한 거에다가 실패할 확률까지 한 번 더 곱한 거. 요런 정규분포가 된다는 거. 쓰면서 좀 손으로 좀 외워둬. 그러니까 얘들아 n이 충분히 크면 그러니까 n이 안 크면 n이 얘들아 이게 n이 안 크면 그냥 이항분포를 하면 돼. n이 한 4번 5번 밖에 안 되면 얘들아 정규분포로 바뀌지도 않고 정규분포로 그지 비슷하지도 않고 그냥 정규분포를 할 이유가 없는데 n이 이렇게 커지면 실제로 얘들아 이거 n이 한 50 정도만 돼도 얘들아 정규분포 그 이항분포 그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생기게 되거든. 거의 뭐 정규분포랑 비슷해. 아까 그 주사위처럼 얘들아 50이 아니고 720 정도 되면 저기 곡선을 띄면서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자. 자, 봐. 이거 또 안 지웠네. 자, 이번에 애들이 이항분포인데 600번 뭔가를 해. 600번이나 시행을 하는 이항분포야. 이러면 n이 겁나 크거든. 이거는 이제 정규분포로 바꾸자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 오랜만에 이거 하나 볼까, 그지? 이항분포가 있어. 이항분포가 np짜리 이항분포가 있어. 그럼 얘들아, 이게 x가 이런 이항분포를 따르면 평균은 np고, 분사는 np의 1-p. 요렇게 이제 평균 분사 계산을 했죠. 그죠? 이거는 까먹으면 안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는 이제 이항분포에서 이렇게 하고 또 이걸 예를 들어 정규분포에서는 이거를 보통 m이라고 많이 쓰고 그리고 정규분포에서는 이거를 또 시그마 제곱이라고 씁니다. 분산이라고 뭐 쓰기도 하지만 그게 표준편차의 제곱으로 분산을 받아들인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관계가 있으니까 이제 계산을 좀 해보면 이 문제는 지금 얘들아 이 문제 풀이는 x는 600번에 성공 확률 5분의 2짜리 이항분포를 따르거든. 요것이므로 n이 이렇게 600번처럼 n이 이렇게 충분히 크니까 계산도 힘들어. 그래서 정규분포로 또 근사적으로 따르니까 x는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다. 자, 여기에 들어가는 얘들아 평균은 둘이 곱해 600과 5분의 1을 곱하면 240이 나오고 이제 이 240은 600 곱하기 5분의 2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건 내가 이거 앞에 계산해 봤거든. 144가 나와. 144는 600에다가 n을 곱하고
그리고 실패할 확률까지 곱한 거 5분의 3까지 곱한 거가 144가 나와.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이렇게 써도 되지만 꼭 정규분포는 애들 이렇게 쓰거든. 240에 144는 12의 제곱수 12의 제곱이니까 그치? 이렇게 일단 바꾸자. 봐봐.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문제 풀면 되는 거라. 봐. 여기까지 과정을 한 번만 딱 더 보면 얘들아 이렇게 돼 있어. 여기 N이 겁나 크잖아. 이렇게 바꿔. 그치? 이렇게 바꿔. 이항분포를 B를 N으로 바꿔줘. 근데 그때 평균은 분산은 이렇게 계산이 되더라. 뭐 쉽지 뭐 그죠? 자 이제 이거 가지고 요 1번하고 2번 중에 그냥 2번 맞아야 돼. 2번이고 250이 저것만 해보자. 자 그래서 따라서 이제 2번은 자 2번 풀이는 확률이니까 넓이야. 뭐냐면 x가 25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야. 근데 이제 x는 이항분포를 따르는 거였지만 시행횟수가 너무 크니까 이렇게 정규분포 이걸로 그치? 그러니까 딱 문제는 애들 이거라 이거 그치? 요거만 보고 문제 풀면 돼. 요거만 보고 딱 요 틀 안에서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는 게 25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그럼 계산을 하자. 이거 이제 확률 계산하려면 Z로 바뀌어야 되잖아 그죠? Z로 바꾸면 252에서 평균 240을 빼고 표준 편차 12로 나누고 자 그러면 저거 계산해 보니까 Z가 1이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자 Z는 가운데가 0이고 1이 여기 있어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면 요만큼이잖아 그치? 꽤 넘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렇게 딱 나눠 가지고 딱 가운데를 이제 0을 기준으로 나눠 가지고 왼쪽 절반과 그리고 0부터 1까지의 확률 0부터 1까지는 여기 문제에서 표에서 3413이라고 주거든 그래서 이게 0.8413이 되겠네 자 해보면 됩니다. 어렵지 않다. 이것도 얘들 이것도 위아래는 무시하고 이 가운데 이것만 잘 보고 하면 돼. 그치? 가운데 이것만 잘 보고 그치? 이 숫자 두 개만 잘 보고 하면 돼. 요거 두 개만 딱 이것도 안 좋네. 자 마지막으로 얘들 이거 딱 하고 마치자. 자 이거는 여기는 일단 이 문제 상황을 우리가 기호로 더 나타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자 어떤 환자에게 약을 투여했어 근데 그 사람이 치유가 될 확률이 0.6이야 근데 이제 그러한 그 치료가 될 확률이 0.6짜리 약이 있는데 이 약을 얘들아 150명 환자한테 투여를 한 거야 그러면 이게 이제 반복한다는 의미를 여기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 150명한테 약을 준 거잖아 그치? 그럼 뭐 이렇게 뭐 주사를 놓았다 치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들아 치료가 된 환자 수를 x라고 두면 이 x는 이항분포를 따르거든. 그러니까 치료가 될지 안 될지는 개개인마다 독립적이니까, 그치? 옆에 내 친구가 치료가 됐다 그래서 나도 덩달아 치료가 더 잘 되겠네. 뭐 그거는 그치? 지금 이 문제 속에서 독립이라는 상황이니까 그거는 성립이 안 될 거라서 그게 성립이 안 되니까 독립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항분포가 그치 150에 시행 횟수가 150번에 한 번 성공이 될 확률이 지금 0.6인 거야. 이런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근데 이제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해서 시행을 150번이나 한다. 너무 많다. 그치?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계산이 힘드니까 또 너무 많으면 얘가 정규분포로 바뀐다. 이거 그냥 등호 사실은 정확한 등호는 아니지만 그냥 등호 써서 하자. 그러니까 150에 0.6이면 얘들아 이거 둘이 곱하면 이제 90이라는 평균이 나오고 그리고 90에다가 0.4 곱하면 36이 나오겠네. 그치?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제 이게 이제 또 요게 결국은 x가 평균이 90에 시그마가 6인 그게 되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요거 자 99명 이상 치유될 확률 그래서 답은 치유된 사람이 99명 이상일 확률이다. P다.
이거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계산을 한단 말이 Z로 바꿔서 하면 되죠. 그지? 99에서 90을 빼고 6으로 나누고 그러면 Z가 1.5 이상. 그러면 이렇게 되면 가운데 0이고 1.5면 여기야. 그죠? 자,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는 0.5에서 1.5까지가 433이니까 이거를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0.0668이네 확률 자체는. 그러니까 얘들아 이 문제는 확률은 0.0668이고 그지? 그러면 만약에 얘들아 그지? 그러면 그래 이거면 되겠네. 문제 이거는 그지? 그래서 99병 이상 치유될 확률을 구하시오. X가 99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제 계산은 저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 봐봐. 이 문제는 마지막으로 좀 정리만 하면 이거야. 이거 그냥 여기 문제 상황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커. 그럼 이걸 n으로 바꿔. 그지? 그 다음에 확률은 이거. 그래서 p n 그러면 정규 분포로 바꾼 다음에 이제 99 이상일 확률 p니까 z로 바꿔서 계산은 이렇게 마무리하면 된다. 이 흐름만 얘들아 쭉 한번 따라가 봐봐. 자, 그러면 얘들아 숙제를 이렇게 좀 하자. 여기 179쪽에 봐봐 연습 문제랑 요거랑 179쪽에 이 연습 문제 몇 개고 5개가 이거 5개랑 그리고 얘들아 일단 여기 마지막 지금 프린트는 6번으로 지금 첫 페이지가 되어 있는 얘는 그것만 좀 5개만 해주고 그리고 정규 분포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 여기를 좀 이렇게 좀 숙제로 해줄래? 여기 연습 문제가 마지막에 2개 있거든. 그러니까 100 어디야? 173부터 175까지랑 여기 연습 문제랑 그리고 마지막 프린트 연습 문제. 연습 문제 2개만 숙제로 좀 합시다. 그러니까 2장입니다. 그죠? 2장이고 한 10대 문제 정도 되거든.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주말 동안에 아마 해도 월요일까지 다 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다음 주 한 주 하면 지금 요거 상으로 진도가 또 한번 일단락이 되거든. 그 다음 주, 그러니까 다다음 주입니다. 지금 다가오는 주 말고 그 다음 주부터는 또 학교별로 좀 찢어갖고 시간 좀 나눠서 하는 걸로 합시다. 오늘 얘들아 주말에 수고 많았고 오늘은 여기까지.